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선선한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9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도 기온 22도에서 25도 사이에 머물겠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릉을 포함한 영동 지역에 5에서 20mm, 영서 지역은 5mm 안팎이고요.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 있습니다. 우산 챙겨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 25도를 밑돌면서 가을다운 공기가 감돌다가 일요일에 하늘 맑아지면서 기온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옛 캠프롱 부지가 문화체육공원으로 거듭납니다. 원주시는 이 공원의 새로운 이름을 시민공모로 정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고요. 2025 원주 혁신 페스타가 오늘 개최됩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축제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9월 1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30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소와 염소 사육농장 7천여 곳, 개체수는 29만 마리입니다. 접종이 끝나면 다음 달 항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조치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춘천지방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다음 달 2일까지 임금체불을 집중 지도합니다. 두 기관은 합동 대응반을 꾸려 임금체불 사업장을 점검하고 고액이거나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체불임금은 지난해에는 500억 원 이상,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30억 원을 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내년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영월군 산솔면 석항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2030년까지 440억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와 사방댐 설치 등 석항지구 재해 예방사업을 합니다. 영월 석항지구는 집중호우 때 주민생활구역 상습 침수와 철도 통행 단절 등의 위험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태장동에 소재한 옛 주한미군 기지 캠프롱 부지가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공간에 어울리는 새 이름을 시민공모로 정할 예정인데요. 새 이름 찾기에 나선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의 조성 과정과 현재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새 이름을 찾고 있는 캠프롱 부지가 시민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한데요. 먼저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캠프롱은 약 70여 년 가까이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캠프롱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비워서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캠프롱은 약 1951년경부터
미군 기지로 사용되다가 2010년 부대 이전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지 반환의 지연과 활용 방안을 두고 여러 난관에 부딪히면서 장기간 방치되어 왔는데요. 이후에 시민사회단체와 원주시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끈질긴 협의를 이어갔고 2019년 12월 부지 전체를 반환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캠프롱 부지 오염토형 정화까지 완료되면서 이제 이곳은 과거의 미군 기지가 아닌 원주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체육공원으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결실인 만큼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미군 기지가 아닌 원주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체육공원으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결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조성 중인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의 전체 사업 개요와 공정률이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면적 규모는 약 33만 제곱미터이고 과학관, 미술관, 수영장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주간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는 조경시설, 분수대, 수경시설, 산책로, 어린이 놀이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 조성하고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첨단산업과, 시립미술관은 문화예술과, 북부권 청소년 문화예집은 교육청소년과, 북부 복합체육센터는 체육과에서 각각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부지 매입비 포함 캠프롱 공원 조성에 1,290억, 과학관 등 5개 문화체육시설 건축공사비에 1,394억 원 등 총 2,684억 원이 투입되며 공원조성공사는 2023년 10월 착공해서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부지가 넓은 만큼 그만큼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것 같은데, 현재 부지 내 조성 중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문화체육공원의 주요 랜드마크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이고 현재 개관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첨단산업과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건립한 국내 최초의 생명의료 분야 전문과학관으로서 지상 3층 연면적 7,500제곱미터 규모로 캠프롱 부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첨단 의료 기술을 주제로 한 체험형 전시관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명의료 과학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 원주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11월 중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달도 안 남은 기간인데 기대가 되고요. 자, 또 청소년을 위한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도 눈에 띄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첫 삽을 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교육 청소년과 추진 사업으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북부권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1,466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7월 착공하여 내년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조성되는 캠프롱 공원 부지 내 문화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수도권 못지않은 풍성한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청소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거고요. 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 또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 중입니다. 어떤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예, 원주시립미술관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인데요. 연면적 4,8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이며 전시실과 수장고,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춘 열린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아이들과 어르신까지 함께 예술을 즐기고 지역 작가들이 교류하며 성장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시립미술관 신축은 공모 방식으로 설계하여
주한미군 주둔 시 사용하던 식당과 장교 숙소의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과 신축되는 건축물을 연결하여 건립하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말 개관 예정입니다. 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거죠. 예. 네, 전시실, 카페, 뮤지엄샵 구성, 다양한 구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었고요. 또 이 밖에도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북부 복합체육센터는 어떤 특징을 갖는 공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부권에 추진 중인 태장 복합체육센터는 수영연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50m의 10개 레인과 관람석으로 이루어진 체육시설이며 강원도와 중부 내륙을 아우르고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공인 수영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심사 및 각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영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주 최초로 긴 레인도 갖고 있고 다이빙 풀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안전 문제 없도록 잘 또 착공이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때 캠프롱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토양 오염 문제 정화 작업이 잘 마무리된 것일까요? 어떤가요? 예, 캠프롱 부지의 토양 오염 문제는 과거 기름 유출 사고 등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우려해온 지역의 현안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9년 12월 캠프롱 부지 공여 반환 이후 원주시 환경과에서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토양 오염 정화 전문업체와 함께 단계별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부터 3년여 기간에 걸쳐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여 준공 완료함에 따라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을 본격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참 오랜 기간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공간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현재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의 새 이름을 공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안내해 주시죠. 네. 과거 70년간 시민들이 접근이 제한되었던 공간을 이번에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어 재탄생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접수는 내일 금요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중 심사 과정을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하고 상금은 각각 7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이 수여됩니다. 시민 모두의 공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총 5명이 수상을 하게 되는 거고 최우수상의 상금 70만 원이네요. 예. 네, 하고 싶어지는데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으면 원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어린 친구들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네, 접수는 내일 금요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이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지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함께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은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기반시설 마련을 통해 누구나 편안하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은 시민 여러분의 공공재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오랜 시간 닫혀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원주 시민이 직접 지어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캠프롱 문화체육공원이 모두의 일상 속에 함께하는 명소가 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남은 절차 꼼꼼하게 잘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김성식 도시재생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 한국관광공사, 강원혁신발전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원주 혁신 페스타가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원주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혁신 페스타는 어떤 축제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 혁신 페스타는 원주의 대표 도심 중 하나인 혁신 도시에서 개최되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의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3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혁신 메가박스 행복마당 한국관광공사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 한국관광공사, 강원혁신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지난해 원주시 혁신맥주 페스티벌과 한국관광공사 세계로 페스타가 협력해 축제 규모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공연에 그치지 않고 원주가 지향하는 혁신적인 도시 비전과 미래의 가능성을 담아낸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먹거리 체험 부스와 공공기관 홍보관 등 11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준비돼 있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지역개발과 안소연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원주시에서 작년에 처음 선보인 혁신 맥주 페스티벌은 상대적으로 공실이 많은 미리네 공연장 인근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공실을 알리고 또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혁신도시 상인과 공공기관, 원주시가 함께하는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또 다양한 볼거리 체험, 공연으로 혁신도시의 문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진행해온 세계로 페스타와 일정을 맞춰서 축제 공간을 혁신도시 메가박스 뒤편의 공연장부터 관광공사까지 연결되는 행복마당 일원까지 장소를 확장하여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그리고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1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고 들었는데 특히 눈여겨볼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혁신도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여러 이전 공공기관들이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데요. 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음주 고글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지하공동 3차원 VR 등을 운영해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과 문화 마켓, 또 혁신몰, 혁신도시 상인들이 운영하는 먹거리와 판매 체험 부스가 세계로에서 미래로까지 이어져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즐기실 수 있고요. 공연은 지역 예술단체와 공공기관 동아리, 전문팀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문화혁신도시 조성사업의 하나인 혁신에 살다 릴레이 버스킹과 공공기관 찾아가는 버스킹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방문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는데요. 호호 부루마블이라고 방문객들이 장바구니를 지참하고 세계로와 미래로에서 5,000원 이상 구매하면 경품을 드리는 행사가 있고요. 네. 이외에도 럭키박스, SNS 포토 인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개막식에서는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로 맥주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특히 다회용컵 무료 대여와 다회용기 지참 방문객에게는 500원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지역개발과 안소연 주무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4월 국립공원공단을 끝으로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축제를 통해서 공공기관 임직원 및 혁신도시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혁신도시 메가박스에서 행복마당 일원에서
원주 혁신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혁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 시민 여러분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축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음주 고글 체험 부스에 다양한 VR 체험 등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면 나이 제한은 따로 없나요? 네, 나이 제한도 없고 참가비도 또 무료이기 때문에 정말 다 모든 연령층이 다 방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가비 무료에 오히려 할인 쿠폰도 받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되겠네요. 네, 110여 개의 다채로운 부스와 공연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영까지 풍성하게 준비된 2025 원주 혁신 페스타가 오늘부터 20일까지 이어지니까요. 가족, 친구와 함께 가을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장애인 태권도 팀을 창단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창단을 앞둔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태권도 팀을 이끌 초대 감독으로 진천수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는데요. 원주시는 올해 4월에 장애인 태권도 팀 창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 절차를 거쳐서 감독을 선발했으며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선수단 구성을 완료해서 연내 창단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태권도 팀 창단으로 인해 원주시 장애인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 활동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건데요. 강원도에는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이 일반 태권도 팀을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 태권도 팀은 아직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서도 일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혼합 태권도 팀을 운영할 뿐이지 장애인 단일 팀은 없었는데요. 새롭게 창단되는 장애인 태권도 팀의 성공적인 운영과 선전을 기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에는 춘천, 홍천, 철원의 일반 태권도 팀은 운영 중이지만 장애인 태권도 팀이 없었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원주시가 최초로 장애인 태권도 팀을 창단한다고 하니까 참 뜻깊은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곧 있으면 프로농구가 개막하는데 원주 종합체육관 명칭에 원주 DB프로미 아레나를 변개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원주 DB프로미 창단 20주년을 맞아서 지역 팬들과 함께 성장해온 구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강원권을 대표하는 프로농구 명문 구단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건데요. 살펴보니 프로농구 출범 이후에 연고지가 변동되지 않은 도시는 원주가 유일하더라고요. 네. 원주시와 DB프로미는 2005년부터 긴밀한 협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연고지 관계를 유지를 해왔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에서 KBL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가 있기도 하고요. 원주종합체육관은 2013년 완성된 원주시의 대표 체육시설로 원주 DB프로미의 홈구장 역할을 맡으며 오랜 기간 지역 스포츠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다가오는 2025-2026 시즌을 앞두고 체육관 외부에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제가 다음 소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고지가 변동되지 않은 도시는 프로농구 출범 이후에 원주가 유일하다는 점 또 의미 있게 챙겨가게 되네요. 프로농구 개막 관련 소식이었고요. 원주 대표 관광지인 간현관광지 내에 소금산 미디어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지난 15일 개관식이 열렸는데요. 원주의 자연 환경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전시 체험형 문화시설로 원주의 새로운 관광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 2층에 마련된 소금산 미디어 아트센터는 치악산과 섬광, 원주의 사계절, 빛과 자연, 소리의 힘,
이 4가지 주제로 디지털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한 감성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원주의 대표 관광자원인 치악산과 섬강의 장엄한 자연환경을 미디어 아트로 관람할 수가 있고요. 특히 원주의 자랑인 반개리 은행나무와 원주 가명을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한 것은 압권이라고 합니다. 전시관 3곳에는 다양한 영상, 음향, 인터랙티브 기술이 적용됐으며 움직임에 반응하는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통해 단순한 감상을 넘어 색다른 체험과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곳의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료는 대인은 5,000원, 소인은 3,000원인데 원주 시민들은 대인은 2,000원, 소인은 1,000원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지난 15일에 개관식을 연 소식이어서 따끈따끈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소금산 미디어 아트센터 관련 이야기였고요. 자, 끝으로 맨발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솔깃할 트레킹 대회가 평창에서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천년 전나무 사이를 맨발로 걸으며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2025년 오대산 전나무 숲길 맨발 힐링 트레킹 대회가 오는 20일 평창 진부면 오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월정사 금강교를 출발해 전나무 숲길과 일주문을 지나 다시 월정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왕복 약 2km 코스에서 진행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비가 10,000원인데 참가자 전원에게는 10,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제공이 되고요. 신청이 바로 오늘 오후 5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네. 예, 이 오대산 전나무 숲길은 평균 수령이 약 83년, 최고 370년에 이르는 전나무 1,700여 그루가 우거져 있고 황토길로 조성된 무장의 탐방로가 이어져 있어서 맨발 걷기에 최적화된 코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숲의 피톤치드와 오대천의 물소리 그리고 새소리 등이 어우러져 오감을 통한 치유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많은 분께서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시까지 신청 받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